자, 오늘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싱.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흑만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제자이자 저와 같이 그레이시 주짓수 체육관을 하고 있는 영종도의 유세영 관장을 데리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할 건데요. 일단 그레이시 주짓수를 이제 하면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영종도에서 그레이시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유세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짓수의 이제 수련생으로서 기존에 이제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수련할 때랑 그리고 지금 그레이시 주짓수를 수련을 할 때 수련생의 입장으로 좀 어떤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래? 일단은 그 전에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할 때는 좀 수입하는 거랑 이제 서브미션을 걸려고 하는 동작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면서는 이제 상대방을 좀 지치게 만들면서 내가 유리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공격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넘기거나 바로 서브미션을 거는 게 아니라 좀 상대방의 움직임을 보고 그 찬스가 왔을 때 그 시스템대로 흘러가게 해서 서브미션을 걸고 수입을 하는 거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러면은 주짓수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한 그 전략이 좀 많이 바뀐 거네. 네, 전략도 바뀌고 음. 그리고 템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뭐 브라질리언 주짓수 할 때는 약간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려 했다면 그레이시 주짓수 할 때는 오히려 좀 템포를 좀 천천히 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전략이 좀 네. 변경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어떤 것 때문에 칠포트 주짓수의 그런 템포랑 그레이시 주짓수의 템포가 그렇게 좀 다를 수가 있을까? 일단은 그 두 주짓수의 큰 차이점은 그 시합의 룰이잖아요. 브라질리언 주짓수는 점수를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따는지에 대한 거랑 또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시간 안에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좀 더 빨리빨리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를 많이 생략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일단 시간 제한이 그렇게 엄청 쫓기는 느낌도 없고 그레이시 주짓수는, 그리고 점수에 대한 것도 사실 생각을 안 해도 되고 하다 보니까 내 템포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가능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조급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그 지금도 그러면 꾸준하게 그 네.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이제 수련을 하고 이제 그 모임에 네네. 나가서 같이 여러 선수들이랑 또는 이제 브라질리언 스포츠 주짓수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수련을 하고 모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갔을 때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의 스타일로 이제 스파링을 하고 했을 때 그런 좀 어려움 같은 게 없는지 그런 것 좀 얘기해 줄래? 네. 일단은 무조건 제가 그레이시 주짓수 스타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브라질리언 주짓수 스타일로 하기도 하고, 그레이시 스타일로 하기도 하고, 두 개 섞어서 하기도 하고, 섞어서 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가장 그 뚜렷한 차이점은 확실히 덜 지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퍼플 벨트 영글알인데 다른데 이런 모임대 가면은 브라운 벨트 분도 계시고 블랙 벨트 분도 계시고 굉장히 실력자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뭐 두 판 정도 했을 때 되게 많이 지쳤었는데 지금은 그 체력적인 게 많이 리커버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덜 지치게 제가 그러면서 스파링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브라질리언 주짓수랑 그레이시 주짓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두 개의 장점을 좀 극대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레이시 주짓수는 좀 방어적이고 좀 시스템이 있고 천천히 하면서 내 에너지를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브라질리언 주짓수는 대신에 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공격하고 빠르게 가져가는 공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배우면서 좀 더 제 게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장점을 좀 살려가면서. 네. 맞아요. 이제 대부분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하다가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면 그레이시 스타일의 그런 기술만 써야 된다. 뭐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세요. 뭐 베림보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뭐 델라이바 쓰면 안 되고, 막 그렇게 되게 제한을 많이 둔다라고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한테 다 그 기술을 뭐 어떤 기술 써라, 어떤 기술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 제한을 두거나 뭐 진짜 금지를 시키거나 그런 굉장히 좀 폐쇄적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저희가 이제 체육관에서 스파링을 할 때도 쓰고 싶은 기술 다 써도 됩니다. 물론 그게 반칙이 아니라면, 그죠? 반칙이 아닌 기술들은 다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도 스파링 할 때 유세영 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레이시 스타일의 그런 기술들과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그런 좋은 기술들을 같이 접목해서 이렇게 스파링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는 분이 좀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꾸준히 시합을 나가고 있잖아. 네. 이제 일반 우리가 이제 운동을 나가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랑 스파링을 할 때랑 그리고 시합을 할 때랑은 또 좀 다르잖아. 왜냐면 네. 시합은 어쨌든 승패가 갈리기도 하고 확실한 그 점수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의 스타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합을 이기기 위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점수를 많이 좀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굉장히 얘기한 대로 템포를 좀 늦게 가져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불리한 포지션에 깔렸을 때도 막 억지로 막 무리하게 막 탈출하려고 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시합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는 스타일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합을 나갔을 때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고 그거를 어떻게 좀 느끼고 있는지 그걸 좀 얘기해 줄래? 일단은 시합을 나가서 느낀 점은 당연히 이게 시합에 룰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레이시 주짓수 스타일로 하면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점수를 뺏기고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시간 제한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래서 시합에서는 처음에는 브라질리언 주짓수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고립됐을 때 그레이시 주짓수 스타일을 써서 그 부분을 많이 해결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처음에 스탠딩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굳이 불리한 포지션을 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클로즈 가드를 잡아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 시스템적으로 상대방을 좀 제압해 나가는 걸로 요번에 많이 좀 이득을 봤던 것 같거든요. 시합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시합에서는 100% 그레이시 주짓수 스타일로 하기보다는 그 두 가지를 좀 섞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합과 스파링의 차이점을 봤을 때 아무래도 시합은 좀 과격하잖아요. 스파링이 기술 연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시합은 거의 약간 싸움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긴장 태세를 좀 늦추지 않고 좀 계속 가야 됐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합이 되니까 상대방이 이제 좀 전투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좀 긴장을 좀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결국에는 아직은 그거에 대한 많은 그 그렇죠. 적응이 좀 안 된 거네. 그지? 네네. 저도 아무래도 그레이시 주짓수를 아직 수련한 지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을 100%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100%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이들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시합에서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런 스타일, 네. 기술이 먹혀? 네, 먹힙니다. 잘 먹혀? 잘 먹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솔직히. 부분이 예를 들면 좀. 일단은 시합에서 그레이시 주짓수 스타일로 한 게 이번에 송도 대회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브라질리언 스타일 주짓수 스타일로 계속 했었는데 일단은 그 그레이시 주짓수 컴패티브에 펀치블락이라는 게 있어요. 클로즈 가드에서 머리를 끌어안고 팔을 끌어안고 있는 이 펀치블락이라는 그 테크닉이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 자세지. 네, 가장 그래. 기본 테크닉인데 이게 너무 잘 먹혔어요. 음. 네. 그리고 펀치블락 시리즈에서 이어지는 것 중에 펀치블락 스테이지 1.5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트라이앵글 초크로 넘어가는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그 베리에이션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먹혔고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제 저희 채널에 이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진짜 잘 먹혀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스포츠 주짓수를 할 때 이제 트라이앵글 초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상대방의 그런 주짓수 레벨이 높을수록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거리 싸움이라고 하죠. 그 거리 싸움이 일단은 상대방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트라이앵글을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셋업을 하기 위한 그런 자세 같은 걸 만들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에서 배우는 1.5라는 그런 테크닉이 있어요. 이제 가드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로 전환하는 그런 기술인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내 컨트롤 안에 계속 가둬놓고 상대방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트라이앵글 초크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기회가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애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제가 링크 달아드릴 거니까요. 그 링크를 한번 보시고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체육관으로 오기 전에 네. 몇 군데 이제 체육관에 있었잖아. 네. 어떤 체육관에 있었었지? 일단은 처음 시작은 강릉의 이제 웨이브 주짓수라고 해서 좋은 관장님 계신 굉장히 네. 명문팀이죠. 네, 그죠? 웨이브 주짓수에서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군 생활을 했었어요. 강릉에서. 네, 군인 하사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서 좀 체육관을 불가피하게 좀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강릉 웨이브에서 블루벨트를 따고 이제 수원의 AGAP라고 해서 이제 크리스킴 네트워크 주짓수를 다녔었어요. 이제 거기서 1년 동안 이진호 관장님이랑 함께 굉장히 열정적인 관장님이시죠, 그죠? 네, 시합도 제가 다니면서 네. 항상 인스타 보면서 네.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진호 관장님이랑 같이 수련을 하다가 이제 그때는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군대 전역을 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이제 공항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또 이제 불가피하게 체육관을 옮기게 됐죠. 그래서 영종도에 이제 그때는 플로우짐이었죠. 지금은 플로우짐이었지.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로 바뀌었지만 이제 플로우짐으로 이제 다니게 됐었어요. 이제 공항에 취직해서 이제 식장 다니면서 플로우짐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좀 사범 자리를 좀 이게 제안을 받게 되고 이제 사범님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거를 체육관에서 지도하는 일을 좀 업으로 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되게 좋은 도전이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너무나 제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좀 키우고 지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직장을 좀 퇴사를 하고 체육관을 이제 업으로서 삼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플로우짐에서 그레이시 지수로 좀 넘어가게 되었죠. 예. 맞아요. 제가 이제 공항에 취업을 하고 저희 이제 플로우짐으로 이제 체육관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이제 체육관에 처음에 상담을 오고 우리 학생으로 처음에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인재를 이제 채용을 했죠. 이제 꼬셔왔는데 이제 처음에 체육관 왔을 때부터 저랑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관장님 저는 나중에 나이 먹고 지도를 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 체육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학생일 때도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기술 연습할게요 했을 때 본인 기술 연습을 안 하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막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정말 그때부터도 뭐 사범님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때 또 마침 코로나가 네. 굉장히 심해지면서 이제 취업을 했던 그 회사에서 이제 휴직을 하게 됐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달이었나? 네. 그때 이제 쉬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쉬는 기간 동안에 그냥 이제 놀기보다는 체육관 와서 한번 이제 지도하는 것도 배워보고 경험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 다양한 정말 세계 체육관이죠. 이제 스포츠 주짓수 스타일로 지도를 하는 세 군데 체육관을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본인이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 스타일의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학생으로 있을 때도 그런 전반적인 수업 분위기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사범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그레이시 주짓수의 체육관을 본인이 하면서 느끼는 그런 차이점 같은 것들 좀 얘기해 줄래? 일단은 그 세 군데 체육관 다녔을 때는 제가 이제 지도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학생일 때 느낀 점은 그레이시 주짓수로
바꾸고 나서는 이제 시스템이랑 커리큘럼이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 준비에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편하기도 하고 뭔가 든든해요. 네, 맞아, 맞아. 수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든든합니다. 음. 한 달짜리 스케줄을 미리 짜서 그대로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레이시지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잖아요. 배우는 순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이 돼 있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도 되게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할 때는 좀 제가 그걸 찾아가는 느낌이었잖아요. 나한테 맞는 가드라든지 그렇지. 나한테 맞는 움직임, 나한테 맞는 뭔가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면은 그레이시지수에서는 이런 좋은 그런 흐름을 제시를 하고 그런 거를 일단 따라가기만 해도 어느 정도 주짓수를 초급자 입장에서 많이 익힐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되게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맞아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 이게 1, 2년 그냥 반짝 잠깐 가르치고 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길게는 뭐 5년, 10년 그 이상도 이제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이 수업을 짜고 뭔가 커리큘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에너지를 또 굉장히 많이 쏟아야 되는 일이고, 근데 그거 자체를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에서 일단은 지도자들한테 해결을 해준 거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도구를 가지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할 거를 확실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걸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업에 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 보면은 수업에 대한 퀄리티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도 더 많이 좀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런 수업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지금 세연이도 같이 그레이시 서울 체육관도 가서 막 같이 운동도 하고 하지만 저희도 이제 배우면서도 저희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배우면서도 되게 뭔가 깔끔해요. 수업이.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정말 좀 이렇게 막 무리가 가지 않고 되게 좀 재밌게 운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그 네. 승급 체계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의 이제 승급 체계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이제 키즈반 같은 경우는 또 벨트도 완전히 다르잖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자로 있을 때 승급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은 그레이시 주짓수 같은 경우는 그 카드를 가지고 출석 카드를 가지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 승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브라질리언 주짓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의 정말 그냥 재량권 승급을 해주는 거잖아. 네. 뭐 정말 이 사람이 뭐 빠르면 3개월 만에 1그라를 달 수도 있는 거고 뭐 늦는다면 1년이 넘어서 진짜 1그라를 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장점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좀 실력을 확실히 이제 인정받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단점이라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 번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그래서 왜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승급을 이렇게 늦게 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뭐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승급을 되게 좀 빨리 해주냐. 근데 이게 뭐 어떤 체육관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이제 주변의 관장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브라질리언 주짓수 승급 체계에 좀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생각할 때 좀 어떤 것 같아? 일단은 네, 앞에 말한 내용이 너무나도 저도 느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건 없지만 또 부가 설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제가 키즈부를 사범을 했을 때도 승급식을 해봤고 지금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면서도 승급을 해줬었어요. 근데 차이가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할 때는 일단 아이들이 서로 자기가 언제 승급할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예측 불허한 순간에 승급이 돼서 물론 기쁠 수는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는 승급할 때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승급을 못한 경우에는 좀 실망감을 비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주관적인 의견을 또 거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 아이들이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확실히 객관적인 이 승급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서로 감정적으로 상하는 일이 최소화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승급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실력에 관계없이 성실히 나온다면 승급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실망하지 않고. 그리고 성인 같은 경우도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0세의 수련자랑 20살의 수련자가 성장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거는 기대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운동하는 열정은 같다고 해도 오르는 실력이 다르니까 승급을 누구를 먼저 시키고 누구를 나중에 시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정적인 소모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레이시 지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출석이랑 그 이제 시험 보는 거 이런 좀 객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승급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소모를 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모두가 바라보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동기부여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좀 시합에서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진짜 체육관 안에서 어떤 좀 성장을 좀 하는 게 보였을 때 승급을 했다면 지금은 누구다 열심히 하면 다 승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니까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마다 운동신경이 다르고, 근데 나이대에 따라서 이게 또 진도를 따라가는 그런 것도 또 굉장히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원치 않는 그 회식이라든지 야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대부분 이제 브라질리언 주짓수 체육관의 승급 체계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그 거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좀 너무 빡세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물론 지도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떤 체육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합을 2번 이상 나가야지 승급을 해준다라는 기준을 정해놓기도 했고 여러 다양한 그런 기준들을 좀 강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준을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정해 놓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쵸. 관장님 스스로 혼자 그냥 속으로 정해놓은 기준인데 그거를 학생들은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학생들은 과연 내가 얼마나 했을 때 승급을 할 수 있나 이런 게 사실은 되게 불투명하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대로 그런 좀 모티베이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런 체계화된 승급 이런 거 시스템을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출석 카드를 가지고 눈으로 확인을 하면서 본인이 언제 승급을 할지를 알기 때문에 네. 또 서로 이렇게 막 비교하잖아. 그래서 야 너 2번만 나오면 승급이네 말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아 나도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승급해야겠다 막 이런 게 또 생기잖아. 맞아요. 동기부여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급자들이 어느 일정 수준 정말 주짓수에 대한 걸 익히고 재미를 배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승급 그런 기준이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사실은 이제 블루벨트 이상 넘어가면 승급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가 않잖아. 네. 그 다음부터는 이미 주짓수에 대해서 너무 재미를 느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주짓수의 기술을 정말 내가 좀 배워 나가고 내가 스스로 좀 주짓수인으로서 많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 많이 집중을 하지 막 아 나 언제 다시 1그랄 받지 막 2그랄 받지 막 이런 승급에 엄청 막 네. 이렇게 포커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되게 좋은 승급 시스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 체육관을 네. 지금 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랑 또 다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느끼고 있는지 뭐 좋은 점은 어떤 거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또 아쉬움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처음에 지도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는 물론 퍼플 벨트 때 준비를 했지만 블루 벨트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남을 지도하고 제자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그레이시 주짓수 그 지도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맞아. 그 부분이 너무 저는 인상 깊고 좋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도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체육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가르쳐 놓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좋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죠. 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에너지 소모도 많이 되고 비용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무작정 체육관을 차렸을 때 드는 비용보다는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준비하는 비용이 조금 더 든다는 점인데 저는 사실 그런 비용적인 것보다 이런 배우는 거에 대한 가치가 훨씬 더 높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커버가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좋은 커리큘럼과 좋은 승급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레이시 주짓수 그 토렌스에 있는 히론 그레이시와 해너 그레이시가 있는 그 본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띠를 주문해서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희 체육관의 좀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려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 CCC가 엄청 많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그걸 관리하기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해결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감내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인 장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업 분위기가 되게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도 관원이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 사람 내가 오늘 이겨야겠다. 내가 오늘 스파링 할 때 진짜 탭을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면서는 파트너를 배려하는 걸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스파링을 안 하고 기술 수업에 대한 비중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파트너랑 교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업에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좀 운동하는 모임에 갔을 때 그레이시 주짓수 때한테 오해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 브라질리언 주짓수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고 나니까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 뭐 그레이시 주짓수를 하게 되면 좀 이런 화려한 기술이라든지 좀뭐 레그락 아니면은 뭐 베림보로 요즘 유행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못하지 않냐 아니면은 못하게 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오해를 풀어가고 타겟에 가는 게 제 이제 목표라면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레이시 주짓수를 수련하면서 좀 제 목표도 생긴 것 같아요. 제 삶의 목표도. 네. 어떤 목표?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좀 많이 알리고 좀 같이 좀 교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브라질리언 주짓수 있는 사람들도 그레이시 주짓수에 좋은 기술들 많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같이 배우고 가고 그레이시 주짓수도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들을 좀 배우면서 이런 좀 교류하는 게 왔으면 좀 그게 제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레이시 주짓수와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서로의 오해를 없애고 서로 같이 좀 교류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미국에서는 네. 뭐 정말 몇 달 전에 해너 그레이시가 AUJ에 가서 진짜 그 아이들을 또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맞아요. 막 그렇게 교류를 좀 많이 하잖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지면 확실히 좋을 것 같아. 얘기한 대로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런 방어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뭐 기술에 대한 체계 이게 엄청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브라질리언 주짓수를 이미 수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배우면 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엄청 크거든. 사실 이게 본인이 갖고 있던 기술을 이제 엄청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만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은 브라질리언 주짓수에 대한 그런 모던한 기술들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많거든. 막 베림보로 막 이런 거. 막 왜냐면은 대부분 유튜브나 이런 거 영상 봤을 때 다 그런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생기고 교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아까 얘기한 거 이제 블루벨트도
정말 지도자 과정을 거치고 이 지도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느낀 게 너도 이제 같이 서울체육관 네. 가면서 많이 느끼잖아. 네. 거기에 계시는 이제 블루벨트 사범님들도 네. 수업하는 그 수업에 대한 능력이 네. 엄청나다는 거를 맞아요. 많이 느끼고 처음에 갔을 때 되게 깜짝 놀랐잖아.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자 과정을 배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서 이제 같이 모여서 막 연습하고 같이 막 피드백 주고 할 때 그 블루벨트 사범님들이 그 수업하는 거를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놀랐단 말이지 나는. 그래서 또 이런 말 하면은 조금 너무 자극적일 수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냥 본인이 운동만 하다가 지도 생활을 한 사람들 대부분의 이제 지도자들보다 이 블루벨트 사범님이 물론 주짓수적인 경험치는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든지 수업 능력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게 왜냐면은 당연한 건데 사실 이제 왜냐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수업하는 걸 배우는 기회가 없잖아. 어디서 그런 걸 가르쳐 줘. 사실 뭐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 설명을 해야 되고 또 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할 때 이걸 오류를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레이시 주짓수는 다 배우잖아. 지도자 과정에서 이게 사실은 수업을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주짓수 관장님들이나 지도자들은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그냥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친한 관장님들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뭐 체육관들 다니면서 운동도 해봤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마다 수업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 다른데 이 격차가 너무 커. 이 사람은 이제 주짓수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수업은 되게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이 사람은 유명하지 않아. 되게 뭐 선수로서 알려지지도 않았고 뭐 지도자로서 뭐 그렇게 엄청 알려져 있는 사람도 아닌데 가서 막상 수업을 들어보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 수업을 너무 잘한다고 내가 느꼈었거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주짓수를 잘하는 거랑 수업을 잘하는 거랑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본인이 갖고 있는 주짓수적인 레벨이 높다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 수업을 이끌어가고 매일매일 그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좀 즐거움을 주고 이 수업 자체를 좀 재밌게 만드는 능력 이거는 사람마다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그레이시 주짓수에서는 좀 상향 평준화 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차이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치. 네, 처음에 그냥 무작정 했을 때보다 그 ICP라고 하죠. 그 지도자 프로그램을 다 하고 나서 수업을 할 때랑 진짜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치.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크리스 사범님 밑에 있었고 네. 이제 크리스 사범님이 수업을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거든. 네, 디테일한 부분을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문제가 디테일한 거를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많어. 근데 이거를 되게 쉽고 좀 간단하게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근데 크리스 사범님 세미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되게 엄청나게 좋은 디테일들을 많이 알려주시는데 그거를 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되게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세요. 재미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크리스 사범님을 제가 이제 따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이제 배웠던 부분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을 배우진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 사범님의 여러 다양한 기술들을 배웠고 사범님이 이제 기술 설명을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보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 약간 이렇게 터득을 해 나가고 좀 내가 잘못된 부분을 혼자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좀 수정해 나가면서 수업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들을 그레이시 주짓수에서는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 정리를. 그러니까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수업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의 그 지도자 과정을 밟으면서 또 많이 느낀 게 크리스 사범님은 수업을 진짜 잘하시는구나 이걸 좀 많이 진짜 느꼈어요. 그래서 크리스 사범님께서 그런 방식을 잘 스스로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말 수업을 잘하시는 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 와서는 제가 좀 잘 정리가 된 느낌이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유세영 관장이랑 같이 이제 그레이시 주짓수와 그리고 이제 스포츠 주짓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짓수라는 큰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호신술적인 게 있고 스포츠적인 게 같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호신술은 그레이시 주짓수다. 뭐 스포츠는 브라질리언 주짓수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나눠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렇게 같이 같은 큰 카테고리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냥 주짓수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거고 같이 수련을 해야 나가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막 편가르기 하듯이 막 너는 그레이시 주짓수다, 너는 브라질리언 주짓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있네 한번 배워볼까, 이런 것도 있네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기술도 같이 배워가면은 본인의 이제 전체적인 그 주짓수에 대한 카테고리에 대한 레벨이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오싱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박정환 장님이랑 이제 오랜만에 좀 좋은 얘기 좀 많이 나누고 그레이시 주짓수에 대해서 좀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제가 시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나갈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시 주짓수도 앞으로 더 많이 수련을 할 생각이 있어서요. 만져줘야 돼. 만져줘야 그래야지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직은 좀 경험치도 많이 낮고 좀 주짓수 레벨도 좀 많이 낮지만 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워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